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간밤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연히 예상을 못했고요. 아, 당연히? 예. 끝난 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예, 뭐 단일화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 반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전의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 선택에는 명암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정치공학으로 또는 정치인들이 재단할 문제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촌철님들을 비롯한 다수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단일화 선언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깜깜이 판세가 돼버렸죠.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단일화로 인한 판세 분석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각자의 주장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히려 정치적인 불안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선택에는 명암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단일화가 국민적 동의를 받느냐, 국민적인 인정을 받을 거냐라는 즉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 민심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가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무실장이시니까 그러면 그 진단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의 진영 결집은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40대 40 정도로 팽팽하게 양쪽의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20을 가지고 뭐 군소 후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분들과 유동층이 지금 양분하고 있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지지율이 좀 그 하락세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윤석열 후보한테 올마갈 수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올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표상으로는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네. 우리 심각한 역풍이 불 수가 있죠. 국민적 동의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그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이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 권력 나눠먹기로 비춰질 거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국민적 선택으로 비춰질 거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 정부로는 계속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대비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부분이 온전히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치자 그 힘으로 우리는 통합을 이뤄낼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아직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중요한 건 중도층, 유보층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 진영은 이미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이 통합론에 대해서 네. 뭐 조원진 대표가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 이렇게 네. 이제 밝힌 거 있고 어제는 예. 또 박근영 씨가 좀 지지 선언을 했고 예.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 이거 잡탕 아니냐 또 이렇게 그 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부 국민의힘에서 잡탕이다라는 비난을 하시던데요.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모든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내용과 민심의 향방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TV토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총평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도 무승부였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방송 토론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좋은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중도층과 유보층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무엇으로 나뉘지냐라고 하면 후보의 태도에서 저는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방송 토론에 나타났던 4명의 후보의 태도가 과연 어땠느냐라고 보면 이번에까지 3번의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오만함이 좀 비춰진다고 할까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멸시한다든지 또는 네거티브에 올인한다든지 오로지 대장동 네거티브밖에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은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막판에 보면 대장동이라든지 이제 그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라든지 흉악범 변호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조경태 의원에게도 여쭤봤더니 그래서 흉악범 변호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국민들이 많이 모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이것이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거티브는 궁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선거 때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라는 건 선거가 급한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주로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줄곧 네거티브에 올인을 하셨거든요. 우선 본인의 문제, 본부장 비리라고 하죠.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티끌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도층에 어필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는 건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방송에서 국민들이 판단한 건 대통령다움이거든요. 4사람 중에서 4분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어제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어떤 정책 내용과 대안을 보여줬는가 이전에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맞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 토론 시스템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겉핥기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정당을 해도 여론조사 계속 돌리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온갖 설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을 때니까 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대인이 명분 이런 거 빼고요. 실질적으로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또한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사회 원로들이 국민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광범위한 전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 막판에는 중도층, 유보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정치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통합의 정치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잖아요. 원포인트 국회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정치에서 못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뭐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는 느낌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대 대선에서는 정치개혁과 정치구조개혁에 대한 담론과 공론화 과정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선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정치 구조와 정치 개혁을 활발하게 하는 게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위해서도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선 국면에서 정치가 혁신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은 거의 다 이겼다, 구분응선 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에도 거기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단일화 합의를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네. 최근에 지난한 과정을 보면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시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혜적? 예,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권력을 나눠주겠다. 예. 내 밑으로 들어와라. 공정한 경쟁은 없다. 예. 즉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줄곧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내가 가진 걸 나눠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이제까지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됐는지도 오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저는 좀 대단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좀 불거진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허위 사실을 공유, 유포,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 점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그 채팅방의 목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작하고 생산해내고 인신공격성 비방이 만들어지고 또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곳이었다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채팅방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뿐만 아니라 총괄선대본부장인 권영세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예. 박수영, 서병수 일종의 국힘의 주요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지도부가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권영세 총괄본부장께서 윤석열 후보는 끌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선거 때니까 채팅방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채팅방에서 이재명 후보를 욕설하고 비방하고 허위 선전하는 걸 알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방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도부가 고스란히 그 방에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지시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하나만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잖아요. 어제 우상호 총괄은 30%는 넘을 거라고 전망하던데 같은 그 전망이십니까? 저는 오늘 뭐 단일화 발표가 있어서 사전투표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